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또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발칵 뒤집혀졌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추경 이야기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윤호중 의원이 추경 규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추경은 15조에서 죄송합니다. 이 15조에서 50조가 아니라 15조에서 20조입니다. 20조입니다. 15조에서 20조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서 말입니다. 15조에서 20조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왜? 지금까지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4조 7천억 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까지 낸 상태예요. 34조 7천억 원. 그런데 15조에서 20조라고 하니까 절반 수준이잖아요.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한국은행 총재는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추경을 많이 해서 돈을 푸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돈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오를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15조에서 20조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 인력이 이것을 보고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난리가 난 거죠. 34조 7천억 원이었으니까. 게다가 이창용 총재는요, 전 국민의 돈 뿌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민생 회복을 위해서 23조 5천억 원을 뿌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11조 2천억 원을 뿌리겠다. 34조 중에. 그중에 핵심이 민생회복 소비 쿤폰 1인당 25만 원 지급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도요. 아예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콕 집어서. 그렇게 돈 뿌리면 안 된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뿌려야 된다.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내용을 보면 전부 돈 뿌리자. 전부 돈 뿌리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13조 5천억 원.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천억 원. 전부 돈 뿌리는 거예요. 지역화폐 발행 지원 2조 원. 8대 부자 할인 쿠폰 5천억 원.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 2조 8천억 원. 농업 지원 1조 3천억 원. 장병 처우 우선 개선 9천억 원. 취약계층 지원 5천억 원. 지금 이렇게 돈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요 취약계층 지원 말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곳, 거기에다가 돈을 뿌리면 마중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마중물이 될 거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주잖아요. 추가 소비밖에 안 일어납니다. 추가 소비가 일어나면 죄송합니다. 추가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대체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돈을 뿌리면 추가 소비가 일어나서 실제로 소비에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비에 도움을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에 도움을 안 주면 경제가 활성화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돈 뿌리면 안 된다. 아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경제성장에 11조 2천억 원을 지금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돈 뿌리기예요. 반도체 R&D 예산 정액 5조 원. 이것은 이제 경제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공공주택 SOC 투자 1조 1천억 원. 이것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런데 보세요. 지방정부 재정보강 2조 6천억 원. 아니 지방정부들
예, 지난 설날 앞두고 돈 막 뿌렸잖아요. 거기다 왜 재정 보강을 해 줍니까? 예, 거기에 재정 보강해 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 게다가 고교 무상 교육 지원 5세 무상 보육에 1조 이것도 뿌리는 거잖아요. 예, 기후위기 대응에 1조 이거 뿌리는 거다. 이렇게 돈을 뿌린다고 하니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15조에서 20조만 뿌려도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중물을 부어줘서 그 경제가 소비로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마중물이 중요하죠. 15조에서 20조를 뿌리더라도 이게 마중물이 돼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돈 뿌리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기간이 끝나면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뿌린 돈을 다 쓰게 되면 소비는 더 꼬꾸라집니다. 돈 더 안 씁니다. 예, 실제로도 그런 검증된 지표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발칵할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이 말입니다. 생각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얘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요. 제가 봐선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이루어서 가계소득을 늘려야 돼요. 국민소득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소비합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주 52시간제가 꽉 막고 있는 상태에서 자영업자가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고용을 늘려야죠. 그래야지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겨야 소비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부터 먼저 하지 않고 저는 돈 뿌리자 먼저 하자는 게 진짜 웃기다고 생각해요. 제도 개선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돈 뿌리는 것이 생선을 갖다 주는 겁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말입니다. 저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는 15조에서 20조를 뿌린다는 것도 저는 이것조차도 솔직히 저는 반대해요. 저는 주경을 뿌리는 것보다 금리 인하가 낫다고 봅니다. 네,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15조에서 20조도 적은 돈이 아니고요. 이게 나라 부채로 고스란히 쌓이면 이게 여러분 국가 신용등급의 위험함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50% 넘어갈 겁니다. 50% 넘어가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추경보다가 금리를 내리는 방안 그리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방안 여기에다가 과감한 제도 개선들 저는 이게 뒤따라 주는 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제도는 가만히 두고 돈만 계속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계속 낭비가 돼요. 무슨 얘기냐고요? 돈 뿌렸는데 경제 성장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 부채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다가 국가 신용등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나라 거지꼴 됩니다. 저는 그게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돼요.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주 52시간제에 대한 제도. 이 제도 개선이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거든요.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합니다. 대출을 갖고도 남는 게 있으면 소비를 한다니까요.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해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좀 쉽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결국 말입니다. 생선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오늘도 여러분 강조해 봅니다.